안녕하세요. 리타셀러 구익점입니다. 오늘 6개월 안에 매출 5천만 원까지 만드는 반자동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자동 업로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것부터 이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기본 세팅, 그리고 상품 업로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주문 처리 반자동 업로드를 하시다 보면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좀 더 높은 마진율을 가져가고 또 세금 신고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반자동 등록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 소싱이거든요. 이게 1순위고 2순위가 상품 등록이에요. 여기에는 네이밍, 옵션 선택, 태그, 등이 있죠. 상품 등록이 중요한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잘 안 나온다 하면은 소싱이 문제고요. 소싱은 괜찮은데 매출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상품 등록 방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업로드 대비해서 매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반자동 같은 경우는 올바른 방식으로 소싱 잘해서 상품 등록만 잘하면 무조건 노력 대비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 운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싱 말고 등록에 대해서 요즘 지금 현재 추세에 맞게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상품 등록 부분에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꿀팁을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기존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세팅 방법이 있었죠. 지금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최근에 여러 구매대행 강의에서 좀 마진율을 낮춰서 많이 등록을 해라 이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키워드 싸움이고 뭐 업로드 싸움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가격에서 너무 밀려버리면 상품 판매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추세에 맞춰서 초보자들 기준에서 했고요. 이 마진율은 사실 마켓 판매 지수가 높으면은 똑같이 올려도 노출도 더 잘 되고 판매도 확실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마켓별 판매가 가중치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쿠팡이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한 10.5%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고 부가세 별도예요. 쿠팡은 12%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보통 뭐 3에서 5% 나오니까 4% 정도 책정하시면 되고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15% 세팅하시면 되고요. 11번가는 최대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면 20%까지 나와요. 지금 최근에 11번가 정책이 신규 셀러들 수수료 0% 이런 정책도 펼치고 있어서 그거는 11번가 판매자 센터 로그인하면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 20% 해버리면 너무 높기 때문에 13% 정도 중간치 정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온도 13%, 인터파크도 한 15%, 그래서 위메프 14%, 옥션 동일하게 15%.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뭐 배송비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반품비 10, 교환비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티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조정이 돼요. 여기 보시면 쿠팡 업로드 시 배송비 정책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비 배송비가 변경되어 업로드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퍼센트 마진.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 뭐 25%, 30% 했었는데 일단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20%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원래 저는 요게 그냥 15,000원 하고 그냥 요것만 변경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더하기 마진을 8,000원 정도로 하시고 해외 배송비를 5,000원 세팅을 해서 카드 수수료는 똑같죠. 처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의문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 퍼센트 마진도 있는데 마켓별 판매가 가중치를 왜 따로 설정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오픈마켓이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마진을 안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품 등록할 때 역마진이 나거나 마진율이 엄청 박하겠죠. 그래서 마켓별 가중치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마진율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배송비만 잘 맞추면 거의 근사치에 가깝겠죠. 마진율이. 이렇게 해두시고요. 해외 배송비는 이제 기본 세팅값, 배대지 기본 배송비 5,000원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켓 표기 할인율 뭐냐면 이게 보시면은 마켓에 노출되는 할인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쿠팡, 스스, 위메프만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기존에는 원래 G마켓 옥션 때문에 마켓 표기 할인율을
이제 뭐 10%, 20%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50%로 변경하셔도 돼요. 50%로 하면 좀 예쁘게 노출되다 보니까 저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옵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상단에 배치를 해요. 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상품 등록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당연히 노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 조금 더 깔끔하게 배열이 될 수 있도록 2단 배열로 저는 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옵션 이미지 노출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쿠팡이랑 지마켓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 이미지를 썸네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옵션 이미지 노출로 하게 되면 옵션 이미지가 썸네일로 올라가요.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판매량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품 옵션 매칭 기능은 뭐냐면 이제 옵션 매칭이 가능한 마켓이 있어요. 상품 노출을 더 잘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필터 매칭 기능은 이제 쿠팡이랑 롯데온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좀 상품 등록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린 상품이죠. 저도 이제 오늘 앰플액이 하나가 판매가 됐는데 자, 상품 등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상품명, 장명, 맞죠? 그 다음에 옵션, 선정, 그 다음에 키워드, 추가 키워드 선정, 썸네일 설정, 상세 페이지 설정.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자, 상품명, 장명에 있어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키워드일수록 마켓에서 점수를 높게 준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티셔츠, 긴팔, 스트라이프, 줄무늬, 남성 프리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 쳐요. 그러면 티셔츠 이게 점수가 예를 들어 여기에 10점 주고 뭐 9점, 8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수일수록 가중치가 더 높다. 여기에서 내가 제일 힘주고 싶은 메인 키워드를 맨 앞에 배치하는 게 사실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 높이시려면 맨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란에 메인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 앱 같은 경우에 이거 메인 키워드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맞죠? 자,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앰플액.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앰플액이라는 키워드들을 메인으로 해놨어요. 맞죠? 앰프 캐비넷 이렇게 불리기도 하네요. 보통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앰플액 캐비넷 오디오 음향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이 들어갈 세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글자 수는 몇 자 해야 되냐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 일단 맨 처음에는 상품명 지을 때 첫 번째로 이제 키워드 맨 앞에 배치 후 관련 없는 키워드 제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메인 키워드 퍼센티 검색창에 검색 후 관련 키워드 선정. 자, 세 번째는 세부 키워드. 이게 뭐냐면 옵션에 있는 키워드 중 대표적인 키워드 상품명의 배열.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습관되면 계속 등록을 하시다 보면 사실 뭐 1, 20초? 얼마 안 걸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앰플의 캐비넷, 오디오, 음향, 콘솔, 이동식, 철제, 받침대. 다 해당되네요. 맞죠? 그리고 글자 수는 뭐냐면 글자 수 제일 베스트가 상품명 글자 수 30자 정도이거든요. 35자 안으로 입력. 근데 여기에서 글자 수가 사실 뭐 네이버에서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반자동 업로드 할 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매일 주문 들어오는 걸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되게 길고 심지어 50글자가 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문이 예전에 막 올렸던 게 들어오기도 해요. 네이버 기준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자동 업로드 방식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은 정석대로 하자면은 35자 안으로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엠플에 검색하면은 여기 쭉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들을 여기 채우면 돼요. 쭉 볼게요. 뭐 장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30글자 정도 채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거의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옵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옵션 선정에서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맞죠? 자, 첫 번째가 썸네일과 일치하는 자, 썸네일 옵션 선정에서 지금 썸네일과 일치하는 상품,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정용, 업소용에 따라 가격을 선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첫 번째냐면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들이 물건을 사려고 엠플렉을 검색을 해요. 나는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이 몰에 들어왔어요. 클릭을 해서. 근데 옵션을 뒤져보니까, 저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썸네일하고 일치하냐? 자, 그 다음에 가격인데, 사실 이거 옵션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옵션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데, 우리 뭐 점심 먹을 때도 사실 뭐 짜장 짬뽕 볶음밥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도 세 개 선택지만 줘도 되게 갈등 오래 하잖아요. 맞죠? 고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옵션 수가 너무 많으면 이탈률이 생김. 그러니까 옵션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고객이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옵션을 최대 몇 개 정도 하느냐? 진짜 많으면 10개. 평균 6개에서 8개 정도 선정하시면 구매 전환율에 좋습니다. 그래서 막 50개 있다고 막 너무 많이 깔아버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쿠팡 기준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옵션 하나당 상품 하나 등록으로 쳐가지고 따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쿠팡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 요즘에 제일 잘 팔린 게 또 11번 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균 6개, 8개. 자, 그러면 가정용, 업소용에 따라 가격으로 선정. 자, 이거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애매하잖아요. 맞죠? 애매하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고 가정용에 쓸 것 같으세요? 업소용에 쓸 것 같으세요? 저는 업소용 같거든요.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 가장 낮은 가격 기준으로 옵션 선택. 만약에 업소용인 것 같은 경우 중간에서 높은 가격 기준으로 옵션 선택. 이렇게 하시면 기준을 선정하기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단자동은 이제 동일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잘 업로드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옵션 선택에서 되게 많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좀 좋아요. 근데 내가 이제 물건도 많이 팔아보고 저런 카테고리의 물건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본인이 잘 선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썸네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상품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가서 내림차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요. 내림차순 설정을 하시면 가격이 낮은 것부터 쭉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거 업소용이니까 중간 거 가격부터 업로드를 한다 칠게요. 그래서 총 8개 정도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건 뭐냐면 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최저 옵션가 대비해서 이거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은 업로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배송비 붙이면 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8만 원 있죠? 8만 원이면 50%면 4만 원이잖아요. 맞죠? 8만 원에 4만 원을 더하면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요거 12만 4천 원이니까 4천 원 오바됐기 때문에 요거 같이 등록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배송비를 책정하게 되면 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옵션 설정이 된 거예요. 요렇게 8개. 여기 보니까 1단도 있고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5단도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명에 세부 키워드 적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옵션에 있는 키워드 중 대표적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파는 상품에서 찾아야 돼요. 1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뭐 특수 문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1에서 5단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 상관없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도 구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명을 가공을 해야 되겠죠. 옵션명을 가공해야 되는데 쿠팡에서 업로드 대비해서 잘 팔려면 사실 옵션이 이미지도 가공해주면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썸네일이 돼버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판매가 한두 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공하시면 좋아요. 뭐부터? 옵션 사진부터 가공하시면 좋습니다. 봤을 때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굳이 저는 이 상황에서 옵션명을 가공하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넘어가시고, 자,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같은 경우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본문 일괄 편집 눌러보시면 상품에 대한 규격과 무게가 보통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요 무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해보면서 기준이 있는데요. 가격 설정은 일단 10kg당 2만 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1m당 1만 원. 그러면 뭐 30kg다. 그럼 얼마죠? 6만 원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kg에 플러스 2m다. 그럼 얼마? 6만 원 더하기 2m. 1m당 2만 원이니까 8만 원 정도. 이렇게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늘어날수록 길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또 무게도 또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물론 뭐 30kg, 2m 한 거지만 부피 무기도 배송비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 이렇게 보통 잡으면은 역마진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10kg당 제가 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기에 지금 이거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15k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몇 킬로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저걸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무게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물건을 많이 판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배송비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은 사실 처음 등록하는 입장에서 배송비 맞추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kg보다 가볍기는 좀 어렵겠죠. 20kg 가까운 근사치겠죠. 3만 5천 원 정도? 하시고 이 키워드는 쿠팡에 수동 등록할 때 보시면은 쿠팡은 상품명 외에 추가로 이제 검색에 해당되는 태그를 스무 단어나 적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퍼센티가 이 부분을 저기에 입력을 하면 추가 키워드도 확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기에 무엇을 기입하냐? 메인 키워드를 복사해서 키워드 검색란에 검색을 하면 키워드를 추천을 해줍니다. 케이스? 케이스 하니까 많이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앰프 케이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브랜드가 들어갈 만한 단어들은 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안 나오는 부분에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잘 안 나오면 그냥 한 10개 정도만 채우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제일 좋은 건 사실 20개 채우는 거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추가 키워드는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20개, 네이버 10개 이렇게 더 챙길 수 있어요. 네이버는 10개 태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상품명 외에 키워드도 검색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개 채워주는 게 좋겠지만은 이거 20개 채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써버린다. 그러면 10개 정도만 채워주시면 좋겠죠. 자, 썸네일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선택한 옵션을 썸네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누르시게 되면 삽입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썸네일 한번 가공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퍼센티 같은 경우에 번역이 있고 또 뭐 브러쉬 기능이 있고 뭐 잘라내기 기능이 있는데 일단 썸네일이다 보니까 글씨를 지저분하게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요거 단축키도 익히시면 좋은 게 브러쉬 있죠? 브러쉬 단축키가 B라고 뜹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서 컨트롤 B 누르시면 지워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이 너무 남으니까 이 정도로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있는 동그라미가 너무 크죠? 그러면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색칠을 쭉 하고 컨트롤 B 하면은 이렇게 지워져요. 깔끔하게. 그래서 수정 완료하면 썸네일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B 누르셔가지고 글씨 이렇게 색칠해서 지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죠. C 누르시면 돼요.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만 남기시고 컨트롤 C 누르면 잘라졌죠. 다음 B 눌러서 나머지 글씨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시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옵션 선택 나오죠. 옵션 선택 나와서 저희가 아까 8개 선택했죠. 8개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옵션은 상단에 배치하고 2단으로 배열한 게 되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자, 쿠팡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쿠팡에 들어가서 식탁 의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필터들이 있죠. 저기 보시면 뭐 브랜드도 있고 상품 상태도 있고 높이 이런 부분들도 고객이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식탁 의자에서 지금 제가 검색해서 필터를 몇 개만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던 식탁 의자에서 지금 1페이지에 이렇게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터를 잘 선택하시면은 쿠팡에서 노출에 굉장히 자,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 등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시면 되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그 방식을 잘 보셔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상품 등록이 되고 또 매출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 그리고 내가 소싱도 자신 있고 업로드도 괜찮다.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다 하시면은 알바생을 고용해서 사업을 또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대표가 알아야 돼요. 대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고용해 버리면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열심히는 하는데 매출이 안 나지 이런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하시기 전에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품 업로드 방법 말씀드렸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대량 주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자동 운영하시다 보니까 대량 주문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량 주문 처리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일반 사업자로 통관을 하게 되면 배송비나 이런 거 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손해요, 손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음, 보통 대량 주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떠냐면 사업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고객님, 저희 땡땡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대량 주문을 해주셨는데 통관을 구매 대행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고객님께 관세와 추가 배송비 부담이 크실 것 같아서 고객님은 사업자로 통관 진행을 해드려서 비용 절감시켜 드리려 하는데 괜찮으시죠?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돈 아껴준다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라고 그냥 이렇게 탁 얘기를 하시면은 오히려 고마워하십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원가 노출이 돼요. 원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일단 대량 주문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시고 지금 반자동 상품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실 때 신규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기존 사업자가 마켓 점수가 높다. 그러니까 노출도 잘 되고 판매도 잘 일어난다. 그러면은 해당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전에 만들어 놨고 예전에 매출 나왔는데 지금 이미 꺾여가지고 새로 한번 여기 다시 등록해 보겠다 하시면은
비추천합니다. 초보셀러에 대한 점수가 더 높거든요. 마켓별로, 오픈마켓은. 뭐 특히 11번 가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자동을 새로 시작하신다 하시면은 사업자를 새로 내고, 그리고 신규 셀러 입점해서 상품 등록하는 게 훨씬 더 상품 등록 대비해서 매출이 빨리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실 때, 아, 내가 오래됐다 하면 사업자 새로 만드셔가지고 신규 셀러 입점하셔가지고 상품 등록 열심히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 수강생들도 그렇고 수동으로 매출을 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수동 등록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영상에 대한 또 반응이 좀 괜찮으면 쿠팡에서 이제 무료로 노출될 수 있는 구자랑, 그리고 쿠팡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면 노출이 또 예쁘게 되고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고 또 클릭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제가 오픈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모르는 거 질문도 하시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타셀러 구익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